어제 밤에 보니까 이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즙 문제가 좀 실갱이가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녹즙이 나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식물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쁠 일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녹즙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먹으면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한 3가지로 나쁩니다. 3가지로 혜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연으로 먹을 때보다. 첫째는 영양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못합니다. 이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자연 그대로 먹을 때에 우리 몸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케일 잎을 하나 먹었다. 케일 잎에 있는 영양소가 뭐가 얼마 영양학자들이 분석을 하면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식물성 속에 있는 그 영양물질이나 그 양만 우리 몸이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들어가면 이걸 합성을 시켜가지고 식물성 속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 식물성 속에 있는 양보다 우리 몸에서 받아가는 양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조금 먹어도 사람이 살아요. 이 엄청나고 섬세한 기계가 돌아가려면은 여기에 각각 자기 기관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식물성 속에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양학자들은 사람이 식물성만 먹어서는 영양 보충이 될 수 없고 칼로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성에서 이것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을 함께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채식을 연구하는 이 닥터들이 수년을 연구해서 지금 밝혀놓는 이런 그들의 밝혀놓은 이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보면 이 식물성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많이 상승을 일으킨다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는 많이 필요를 느끼는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속에는 전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소고기에 많이 있고 육식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식물성 속에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은 현미쌀에 약간 있다 이랬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몸이 힘을 일으키고 피를 생성시키고 하는데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는 비타민 B12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많이 펴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랬지만 최근에 와가지고는 전혀 그런 상식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바로 되고 있는 것이 20년 30년 채소만 먹었는데도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성 속에 없는데 어떻게 식물성만 먹고 이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 몸 안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그대로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식물성 속에 없는 것들을 많이 이게 합성을 시켜내는 거예요. 합성을. 여러분 지금 호르몬 얘기 있잖아요. 호르몬 얘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사들이 규명하고 있는 이런 호르몬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몸에서 현대의학이 다 규명할 수 없는 호르몬들이 수만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슬픈 걸 보면 눈물이 쫙 나오고 음식을 보면은 침이 쫙 나오고 이런 우리 인체에서는 어떤 받고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받는 걸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받고 보고 듣고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육으로만 살아가고 생각하는 이런 현대의학에서 과학만 바라보고 있는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거 전혀 지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쫙 나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 이 신앙관계가 하나님과 딱 이루어질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먹어서 살도록 우리 몸의 소화기 계통이나 인체의 모든 기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또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만드시고 먹으라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먹으라 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짧은 생각으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러분 절대로 자연으로 먹으세요. 식물만 먹으세요. 이게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걸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먹고 나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한다면 그 사람의 사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식생활을 배우고 건강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하는 여기에는요. 여기 아주 우리 인체와 사이클을 맞추어 들어가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을 뭐 과일을 잡수든지 채소를 잡수든지 뭘 잡수든지 간에 자연 그대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만들어 두신 그 영양소는 전부 다 그것이 서로 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영양의 균형이 딱 맞단 말이에요.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감은 감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무는 무대로, 쌀은 쌀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성을 먹으라 했을 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 속에는 그 자연 그대로 먹어버리면 이게 전부 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공장에 딱 들어가면요. 그 영양소들을 서로 합성을 시킵니다. 이걸 합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없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식물성 속에 없는 성분들을 우리 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들어가줘야 합성을 시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었을 때 몸에서 합성시키는 과정을 전제로 깔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즙을 짜먹는다, 껍질을 까먹는다, 이 자연 그대로 먹지 않을 때 이걸 또 삶아서 우려서 먹는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영양물질의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영양소의 어떤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몸에 들어가서 서로 도와서 합성시켜내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잘 안 걸려요.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부족증이 오는 반면에 어떤 녹즙이나 이렇게 섬유질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수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는 반면에 또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과잉 섭취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과잉 섭취로 인한 노폐물이 쌓여집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흘러보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 콩나물 통에다가 콩나물 앉혀놓고 물을 한 동이를 갖다 부어보세요.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리죠. 뭐만 받아 먹는지 아세요? 콩나물이 크면서 콩나물 몸에 묻어있는 물 그것만 받아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다 들어부어도요. 10덩이를 갖다 들어부어도 콩나물 통에 있는 그 물 10덩이를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콩나물에게 묻어 있는 거, 요 수분 빨아먹고 콩나물이 자라요. 한꺼번에 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콩나물이 말라질 때 수분을 넣어주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은 그때그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 이렇게 받아가야 돼. 예. 오래 받아가야 되는데 이걸 좋다고 해서 자꾸 많이 먹어버리면 이걸 쓸 만큼만 딱 받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내보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다 노폐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이 받고 흡수하고 내보내고 받고 흡수하고 내보내고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먹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재서 먹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분이 생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자라는 것은 이게 자연 그대로 먹을 때에 합성을 시켜서 채워주면 되는데 남는 여분을 청소하는 게 이 몸이 부담을 받게 되죠. 이게 과식, 과로 할 때에 우리 몸에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치도록 일을 할 때에 우리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썩고 나머지를 치워야 되는데 이 치울 시간도 없이 또 들어오고 또 모이고 또 들어오고 모이고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치우지 못해서 우리 몸에 다 쌓여 나가는 게 그게 다 노폐물입니다. 이런 노폐물 때문에 우리 인체의 기관들이 다 힘을 잃고 기능을 잃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물질들 때문에 우리 몸에 자연 면역성 그러니까 자가 면역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이 T인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은 우리 몸에서 전부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낸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즙을 갈아 먹을 때에 첫째는 과잉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섬유질에서부터 즙을 뽑아냈을 때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산화시켜버립니다. 산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을 한번 갈아가지고 이걸 쭉 짜면 처음에 물이 하얗지요. 근데 이거 한 1분도 안 지나서 색깔이 변하지요. 그 공기가 들어가서 산화시켜버려서 이게 썩었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먹다가 껍질을 안 오면 옆에 산소가 들어가서 파괴시켜가 산화가 돼가지고 썩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 과일즙을 갈아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아요. 즙을 짜서 금방 보면은 먹으려고 하다가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이 색깔이 변해버려. 조금 있다 먹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녹즙을 이런 식으로 갈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수시로 와서 마시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녹즙 배달시켜 먹는다. 이런 거는 다, 이거는 다 독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먹더라도 그 자리에서 짜서 바로 먹어야 되고, 이것이 너무나 농축된 액이기 때문에 강한 것은 그대로 먹으면 직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터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혈제라 해가지고 비터 같은 거 빨간 무 요즘 우리가 아마 그 떨어졌는지 잘 안 나오던데 여기는 맨날 심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을 드리는데 이런 빨간 무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잘라 나올 때 이 깍두기만 한 거 작은 깍두기만 한 거 한 2개 정도만 먹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걸 즙을 짜 먹으면요 이런 비트를 한 몇 개를 2개를 3개를 갈아야 이 즙이 한 잔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로 먹으면 토해버리든지 설사를 해버리든지 하면 사는데 토하지도 않고 설사 안 하면 죽습니다. 그 독약이 돼.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녹즙을 갈아먹는데 이제 이것이 몸에서 설사로 나가고 막 소변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대변을 보면은 막 빨갛게 나가고 소변도 빨갛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래서 몸은 들어오면 썩은 나머지를 빨리빨리 배설을 시켜내는데 이 배설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막 소변, 대변이 막 빨갛게 이렇게 나가죠. 어떤 사람은 급하면은 막 토해버립니다, 위로.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많이 자꾸 갈아서 먹는다. 그것은 몸에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녹즙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사람이 하루에 한 수코리씩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몇 입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야채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걸 여러분이 잡숴주세요. 점심시간에 나는 뭐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꾸 요리한 것만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점심시간에나 아침시간에나 이 생야채가 나올 때는 그걸 반드시 잡수셔야 됩니다. 이 녹황색 이런 채소들을 여러분이 먹을 때 가장 그게 여러분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바로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자연 그대로 먹는 거거든. 그렇게 먹으면 상추도 이렇게 몇 입 먹고 케일도 몇 입 먹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먹으면 밥하고 딱 먹으면 향이 차잖아요. 그렇게만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한 숟갈씩 씻어놓고 하루 종일 갈아가지고 짜서 먹이면요.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배설이 다 안 되면 푹푹 썩어요. 썩어. 그래서 여러분 녹즙 자꾸 마셔봐요. 털음이를 하면 풀 썩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부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썩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녹즙을 갈아 먹으면요. 이 소화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거는 가벼우니까 금방 먹고도 괜찮지만 이 녹즙 같은 건요. 양이 농축돼가지고 많아가지고 이 흡수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요. 물이 출렁출렁합니다. 이 자꾸 마시면 위장 안에서 그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즙을 갈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씹지 못할 때 또 씹을 시간이 없을 때 급하게 먹어야 될 경우에 그거라도 먹자 이래가지고 즙을 짰을 때는 반드시 물을 타서 먹어야지 즙 그거만 농축만 딱 짜서 마시면 참 소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걸 하루에 몇 장씩 갈아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봐보세요. 제일 이제 여기에 독을 받아서 감당을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간암이나 이 간이 나쁜 이런 사람들이 녹즙을 자꾸 짜먹으면 얼마간 복수가 찹니다. 그리고 막 황달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 일본의 어떤 사람이 녹즙 기계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녹즙에 대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걸 상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녹즙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근데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글에는 보면 절대로 이런 즙을 짜서 먹어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식은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 물하고 들어오는 거. 소화가 안 된다. 음식도 마른 음식으로 먹고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죽이 되게 해서 넘어가야지 이 죽을 해가지고 훌훌 마시는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즙으로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걸 몸에 좋다고 마시지는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내가 마셔줘야 되겠다 할 때만 그거나 따나 마시세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 나물 종류를 먹어보시면 알지만 이 나물 종류 이런 것을 여기서는 절대로 물에다 푹푹 삶아서 건져내서 묻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꼭 짜가지고 그럼 그 뭐만 있느냐? 섬유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온갖 조미료 넣고 양념 넣고 해갖고 맛있게 무쳐갖고 맛있다 먹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일 뿐이지 건강식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찬하고 건강식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김치는 예를 들면 반찬이에요. 그런데 야채를 바로 샐러드를 묻혀서 잡수면 그건 건강식입니다. 이 자연에서부터 파괴시켜서 다른 맛이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그건 전부 다 반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된장찌개 이런 거 다 반찬이지 건강식은 아닙니다. 그냥 건강식은 콩을 삶아 먹어야 됩니다. 콩을 갖고 간장에 뽑아낸 된장찌끄러기를 그 곰팡이균하고 들어간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콩을 푹 삶아서 한 숟갈씩 두 숟갈씩 퍼먹든지 갈아서 여러분이 마시든지 간에 콩도 갈아 먹는 것보다는요 그냥 생걸 삶아서 씹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콩반찬, 밥에 콩밥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이게 반찬인가 건강식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반찬으로 지금 먹고 있나?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반찬으로 먹고 있나? 아니면 몸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건강식을 하고 있나?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식사하시면 대부분 이게 반찬 그거 한 가지만 먹어도 간이 딱 맞고 싱싱하고 자연 그대로를 요리를 하든지 그대로 주는, 이건 전부 다 건강식입니다. 흰밥은 그냥 밥이고 현미는 그냥 건강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가, 아니면 내 몸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잡수시는 음식은 이제 김치를 한 번씩 해놓고 드리기는 하는데, 뭐 이것은 어떤 다른 나쁜 조미료는 안 넣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김치 먹는 것보다는 야채 그냥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김치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씩 간간히 여러분 구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김치이기 때문에 한 번씩 놔두지만 그건 반찬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뭔가 그걸 잘 보시고 반찬만 잡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식으로 하시는데, 최대한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때는 그냥 밥 먹도록 반찬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야 지금 치료가 되고 살게 되는 이런 음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합성을 시켜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자꾸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하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야해집니다. 이 야인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살찌는 줄 알고 많이 먹죠. 절대로 살 안 찝니다. 이 야인 사람은요, 자기 이 체질이 이 소모성 체질이기 때문에 자꾸 영양을 흡수를 못해서 살이 빠지는데, 흡수를 못하는 반면에 몸은 들어오는 양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들어오면은 이것을 흡수를 하고 쓰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몸에다가 비축을 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살이 안 찌는 사람, 주로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 위장, 대장, 소화기 계통이 좀 허약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양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소화가 잘 되는데도 살이 안 찌고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 체질 자체가 이 영양을 많이 흡수하고 비축을 못합니다. 먹는 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힘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이 들어온 것을 다 흡수를 못하고 이걸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거기에 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당합니다. 자꾸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몸은 자꾸 반면에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먹는 쪽쪽 살찌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되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살이 안 찌는 사람인데도 많이 먹어서 몸에 부담을 주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이해하십니까? 먹어서 살찌는 사람도 적당하게 먹어야 살이 빠지고, 살이 자꾸 빠져서 살이 찌우고 싶은 사람도 적당하게 먹어야 살이 찌지, 많이 먹으면 더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 특히 허약한 분들, 기운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안 먹어도 기운이 빠지지만 많이 먹어도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없다, 어지럽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과식해서 그렇습니다. 과식을 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이 없어서 막 일어나서 일할 힘도 없고 막 기운이 없어, 기운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맞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전에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약사입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인데 부인을 입원을 시켜놨는데, 이제 이 부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배들수양원에 가보라고, 여기 누워 있지 말고 배들수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서
배들 수양원에 간다고 남편한테 퇴원을 시켜달라 하니까 남편이 펄쩍 뛰면서 거기 가면 굶긴다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은 지금 먹어도 힘이 빠지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굶어서 어떻게 힘을 올리겠냐고. 남편이 막 극구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남편 몰래 자기가 퇴원해가 여기 몰래 와버렸어요. 몰래 와가지고 이제 한 하루 이틀인가 잠잔 후에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다고. 그걸 한 일주일 있으니까 남편이 왔어요. 이 부인이 어땠을까요? 팔팔 일어나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 여기 와서 기운이 없어서 입원을 했다 그러길래 제가 조금씩 줬죠. 조금씩. 절대로 과식을 하면 여러분 과식을 했을 때 식곤증이라는 거 있죠. 그 식곤증이 오면은 기운이 나요?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과식을 하면 계속 식곤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몸이. 계속 24시간 식곤증에 걸려 있어요. 밤에 잘 때도 실컷 먹고 아침에 또 실컷 먹고 또 중간에 뭐 먹고 또 먹고 이러면요. 하루 종일 식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말이에요. 많이 먹거든요. 그것도 소모성입니다. 당뇨 환자들도. 먹어서 이게 흡수가 많이 안 돼요. 세포가 당을 쫙쫙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고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못 받아들이고 계속 소모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 와서 보면 여기 와서 과일식을 시켜놓고 귤 3개나 이렇게 딱 집어주면 그거 들고는요. 나는 이리 먹고 안 된다고.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나는 우리 집에서 귤 한 박스 사다 놓으면 하루에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가 이거는 식사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식으로 밥 먹고 수시로 이걸 까먹어서 하루에 귤 한 상자가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내가 이거 밥도 주도 안 하고 귤 3개 이거 먹고 내가 살겠나. 그 자기는 막 기운이 없어서 먹어야 된대요. 기운이 없어서 막 걷다 못하고 막 일도 못하고 기운이 없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 음식을 딱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과일식을 한 이틀 시키고 나니까요. 배가 안 고프네.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오히려 기운이 살아나죠. 여러분 이 위장에다가 음식을 계속 넣어주면요. 이 뇌에 있는 피 활력이나 이 사지에 있는 활력이 위장으로 가서 계속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힘이 해주고 사지에도 힘이 착 빠져가 기운을 못 올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위장을 싹 비워주면요. 그리고 위장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딱 주면요. 다른 데 있는 활력을 안 받아가기 때문에 다른 데 힘이 팔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잘 돌아가고 몸도 활동이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플 때 공부가 잘 되던가요? 밥 많이 먹고 공부가 잘 되던가요? 배가 고플 때 공부 잘 되죠. 배가 고플 때 일이 능률이 오르던가요? 밥 먹고 나서 일이 능률이 오르던가요? 어떻던가요? 그거 보면 알죠. 사람이 항상 흐리멍텅하고 있는 것은요. 항상 위장에 음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제 우리 딸이 그 강의하대요. 아침에 먹은 음식을 한 4-5시간 지나서 보면 위장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간식을 하나 하고 나서 다시 그 4-5시간 그 이후까지 봐도 음식이 계속 장에 들어있다고요. 간식을 자꾸 하고 나면요. 음식이 24시간 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이 비워질 여가가 없어요. 간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고 간식을 안 해도 과식을 해버리면 간식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먹은 음식을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한 7분이나 8분만 채워놓으면 이 위장 주머니가 이 활동이 좋습니다. 쪼무락쪼무락 여유가 있어서 활동이 좋은데 이걸 꽉 채워놓으면 이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식사를 소식으로 하고 나면 한 3시간만 있으면 위장에서 음식이 싹 내려가고 물을 먹어서 깨끗이 씻어주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위장이 쉬면서 다음 음식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식사 맛이 아주 좋아요. 소화가 잘 되고. 그런데 음식을 꽉 채워놓고 삐그덕하고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음식을 못 내려보내는 거라 위장에. 그런데 점심때가 됐다고 해서 또 밥을 한 그릇 뚝딱 먹었다. 그럼 그거 하고 보태지요. 그러면 오후 소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럼 또 저녁 먹지요. 그럼 또 이제 밤새도록 위장 일을 하다가 다 못해요. 그럼 또 아침 먹지요.
그럼 또 보태가지고 24시간 위장 안에 음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 다음에 위장은 항상 부담을 받고 있으니까 위장은 항상 무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은 위가 피곤하게 지쳐가지고 이제는 좀 쉬겠습니다 할 때에 그게 또 허기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또 허기감이 배고픈 줄 알고 또 갖다 먹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들 수가 없고 정신이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요즘 사람들이요, 이 정신이 정상으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우울증이 걸렸다 와보면 전부 정신질환에 걸려 있어요. 이런데 이 아이들의 정신질환이 어디서 오냐면 과식에서 온다고 돼 있어. 과식. 주로 고기나 인스턴트, 설탕, 우유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요즘에 우리 이제 유제품들 뭐냐가 슈퍼마켓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갖다 먹어도 문제지만요. 위장 안에다가 음식을 계속 집어넣어 놨을 때에 이게 계속 밤낮 음식이 위장에 차 있을 때에 이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흐려지거나 못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안 됩니다. 그럼 전부 정신질환을 앓게 됐어요.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때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위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질환들이 대부분 원인이 과식에서 온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충격을 받았을 때도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 과식이 대부분 그 원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먹입니까?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좋다는 거 먹이고 또 갖다 먹이고 아이들도 계속 먹여나가죠. 지금 이게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다 하면 딱 맞습니다. 좀 충격적일지는 모르나 정상적으로 이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폭행하고 언어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 폭행하는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조금 잘못 걸리면 그만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욕이 불타면 어린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만족을 취하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도 그래 안 하는 짓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정신병이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면 참 정신이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고 문제가 다 생겨 있죠. 이거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과식, 잘못된 식생활에 이런 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아이를 건강식을 해서 하루에 3끼 식사 외에는 물만 먹이라 그랬죠. 중간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간식을 주지 말고 사이에 물을 자꾸 먹여서 이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충분하게 물을 넣어줘야 돼요. 영양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에 전부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여주고 중간중간에 물을 먹여야지 간식을 갖다 입에다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 사랑으로 먹을 걸 자꾸 갖다 먹이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에서 오는 그 사랑이 자녀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족들 병 나으라고 건강에 좋으라고 갖다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병을 키우는 것만 먹고 있잖아요. 여기에 병에 좋다고 뭐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병을 키우는 것만 먹고 왔어요. 그래 해도 안 낫더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병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100% 다 식물성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식물성만 먹어 안 됩니다 하는 의사들은요, 현대 정보에 아주 눈을 감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고기 많이 먹으세요. 항암제 줘놓고 고기 많이 먹으세요. 뭐든지 먹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현대
현대에 받아야 될 정보들, 의학계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이나 나팔관이나 자궁을 제거한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라고 처방하는 의사들은 이 정보가 엄청나게 늦은 사람들, 이거는. 지금은 이 법적으로도 갱년기 여성들에게 호르몬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쓰지, 옛날에는 안 쓰면 법에 걸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의학계에. 왜 그러냐. 콩이나 과일이나 식물성을 하루에 한 접시 정도만 섭취를 하면 그 자체가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안 앓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저도 갱년기가 벌써 지나갔지만 이런 약 한 톨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몸이 약간 갱년기가 올 때에 여기 이제 적응을 하느라고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뭐 열도 화끈화끈하고 뭐 우울증도 오고 이제 이런 게 오죠. 처음에 이 몸이 그 상태에서 적응이 아직 안 될 때 적응하는 그 순간에 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이 설 때에 아이 선다고 유달스럽게 입덧하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몸에 어떤 다른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몸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도 어떤 그런 경우에 그런 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나 이럴 때에 바로 호르몬제를 갖다 먹어버리면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처방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중찝찝한 상황이 있었지요 한동안.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약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세계가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 대회들이 열리고 있고 채식 베지닥터들 세미나가 지금 열리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성경과 화이트분이 쓴 글에서 옛 했던 얘기하고 거의 90% 흡사합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잘못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만 발표를 하면 이 100% 맞아야 그게 진짜 과학이거든. 왜냐하면 사람 몸을 창조하신 분이 식물성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게 100% 우리 몸에 합당한 음식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생활을 해주면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전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 답을 다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 몸은 몸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몸이 몸을 살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딱 생기면 거기에 대처해서 치료가 딱 일어나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딱 바이러스를 잡아버리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이 발암물질이 들어올 때에 발암세포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걸 다 잡아버리죠.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몸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관의 기능이 약해진다 할 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어라, 해라, 살아라고 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간다면 몸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은 다 회복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뭐 부러졌다, 찢어졌다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입어야 되고 또 집 없는 건 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식을 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몸에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일어나는 이런 질환, 질병 이런 것들은
전부 몸 안에서 재생하고 복구하고 자연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세포가 변질이 된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체질적인 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그 다음에 뭐 퇴행성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관절염들,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질환, 그러면 이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백락병, 이런 거 다 이게 체질에서 변질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몸을 바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지지난 달인가 이 백락으로 아가씨가 왔잖아요. 온 몸에 하얀 반점이 다 자기 엄마도 그래요. 다 생겨가지고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여기 와서 한 달간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이 피부 색깔하고 똑같은 세포가 다 살아나더라, 이 안에. 그 하얀 그 안에 하얗게 벗어진 그 속에 이 피부 색깔하고 똑같은 세포들이 뚝뚝뚝뚝 나오더니 그게 착착착 번져나가대요. 그 치료가 돼요, 그것도. 이 자가 면역성 환자들. 전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활동을 바로 하고, 말을 바로 하고, 먹는 거 바로 먹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바로 산다. 바로 먹는다. 바로 되었다. 참 저 사람은 똑바르다.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생활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른 것이에요. 바르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전부 다 그게 따라온다 이 말이야. 우리 몸은 항상 그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꾼다 이 말이야. 자기를 바꾸면서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해주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잘못 살고 잘못 싸우고 미워하고 괘씸하고 원통하고 원한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거기에 이 세포가 다 적응을 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변질됩니다. 세포가.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어떤 상황에든지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을 하면 잘못된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변질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살면요, 세포가 나쁜 세포가 되니까 그게 암이 되고 염증이 되고 이게 자가 면역성이 되고 전부 다 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생겼다면 바로 먹고 바로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오면 세포가 또 거기 적응하겠습니까?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제 길로 돌아오죠. 자꾸 돌아오죠. 그래서 체질이 정상으로 딱 돌아와서 이 몸이 정상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병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쉬운 원리 아닙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만사가 다 법대로 되는데 그 법이 길이단 말이에요. 그게 도를 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주신 말씀에 따라서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 며칠, 한 달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와 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돌아와. 먹는 것부터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근데 뭐가 돌아오기 힘든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을. 여기 와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자꾸 자기 생각만 말하고 딴소리하고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그러면 다 안 돌아옵니다. 잘 안 돌아와요. 여기서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이 정도는 세포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안 돌아오거든. 그 행동이 안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잘 나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낫는 사람도 있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나오면 빨리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서는 안 되니까 병원으로 가시라. 근데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는가? 우리 몸이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몸이 안 받아주는 거 있죠.
자,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어서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얹히고 소화 안 되고 아니면 토하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체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지금 먹는 게 안 들어가. 이 못 받아 먹어. 이 음식이 맛이 없고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해서 이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그러면 회복되기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라 그러면 이 먹은 것을 자꾸 에너지를 써야 그게 이제 내 체력이 되고 면역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맨 이제 침대에 다 들어 누워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이러면은 이 몸이 아무리 많이 잘 먹었다 할지라도 이게 안에서 썩어서 노폐물이 됩니다. 쓰지 아니하면 안에 노폐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환자는 할 수 있는 것 힘을 쓰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일을 해야 먹은 에너지를 태워내고 먹은 에너지를 태워내야 그것이 내 몸을 보강시켜주고 몸을 회복하면서 내 몸의 노폐물이 태워져 나가버리죠. 그래서 먹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 우리 생각이 지금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의 생각이 집착이 돼 있잖아. 그죠? 이러면은 죽음으로 계속 세포가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생각을 딱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저게 무슨 뜻이다. 아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에 뭐가 문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내 생각, 내 중심 거기에 내가 뭐가 문제였다. 내 생각을 바로 돌려야 돼.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러면서 배우고 먹고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푹 자면은 잠자는 동안에 몸이 싹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지도 이해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앉아서 자기 아픈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아픈 것만 말하고 뭘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면 이 몸이 안 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든지 주사로 주든지 약을 주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나마 이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환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자연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은 참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두 달 이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대로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어보고. 한두 달 치료해서 암이 더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서 검사해보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뭘 먹어야 되는가만 생각하지 말고 왜 먹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병이 생겼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기서 주는 음식만 잘 먹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배우는 것이에요. 좀 배웠습니까? 예.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죠. 몸도 같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이 있어도 사람이 안 변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 달 여러분이 계시면 사람이 벌써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환경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몸이 변해 있습니다. 변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첫째는 피가 깨끗합니다. 피가 깨끗하고 여러분 뭐 혈전약 뭐 고콜레스테롤 약들 다 끊었지만 전부 그런 정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혈소판 감소증 이래 혈소판이 감소돼서 지혈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간이 나쁜 사람들 또 간염이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이 갑상선이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보면 다 나았다. 이거 안 낫는 병인데 나았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안 낫는 게 아닙니다.
낫도록 몸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몸이 일하도록 도와만 주면 몸은 낫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거든. 내가 안 되는 것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 이 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병에 오면은 하나님이 벌을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여기 나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예. 나를 고치는 시간들이 되라 이 말이죠. 나를 고치자 이 말이죠. 여기 와서 자기가 고쳐지는 사람들은 벌써 보면 달라요. 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벌써 말씀에 은혜가 오고 입에서 사랑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벌써 사람이 멍하지 않아요. 이 뭔가 들어가면 막 받은 걸 나누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어떤 데는 보면 막 줄을 서서 간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 있죠. 왜?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간증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 누가 무슨 소리 하나, 그것만 또 들어보고 가려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 간증을, 안식일 간증을 하라 그러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 자꾸 나오려 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뭐가 뜨겁고 역사하니까 뭐가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할 게 없다. 아무것도 받아먹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귀 막고 눈 막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얘기하라 그러면 금식한 얘기나 하고. 자기는 금식한 것만 기억에 남는 모양이지. 뭔가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지나간 얘기들 막 또 하고 앉았고. 여기 와서 받아먹은 거 얘기하라는데 또 그런 거 하고 있죠. 아직 뭔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왔다. 그럼 그게 또 나갑니다. 들어오면 나가죠. 그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걸 나누고 이러면 옆에 사람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니부터 해봐라. 나는 뭐 니 하는 거 구경이나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다 이래 마음을 이래 닫고 이래 있으니까요. 은혜가 들어왔다가 소멸되고 들어왔다 소멸되고 이렇게 흘러서 나가서 우리 방언들끼리 숙소에서도 은혜를 나누고 다 이래 서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될 건데 자꾸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두들대고 아이고 누구가 어떠니 저떠니 저 원장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시지요? 예. 마음을 여시고 자꾸 받아서 나누고 받아서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그래 우리 몸도 순환을 잘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치료되는 치료제들은 전부 이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치료가 되겠다고 믿어지면 하고 가시고 이거는 나하고 비가 틀린다 하면 안 하시고 가셔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오픈을 하시고 좀 거기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내 방에 어떤 분이 어려운지 좀 한번 살펴주시고 좋은 분위기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